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미국 주식 관련 컨텐츠를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 소수몽키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 질문을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사실 저는 국내 주식으로는 돈을 많이 못 벌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벌다가 잃고 재미도 없고 스트레스 많이 받았었는데, 미국 주식을 우연히 알게 돼서 하다 보니까 사실 결론적으로는 돈을 한국 주식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벌고 재미도 있어서 많은 분들이 재밌고 돈도 좀 더 벌 확률이 높은 투자를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많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저도 미국 주식을 하려고 했던 게 뭔가 인생 대박을 노리자, 한방을 노리자 이런 게 아니라 시간 많이 안 들이고 조금이라도 월세 받는 것처럼 한다든지 그냥 예적금보다만 좀 더 낮게 하자. 예적금 갖고는 답이 없으니까 내가 월급 받은 거를 여기 넣어놓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던 건데요. 그렇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마음도 좀 더 편하고, 주식으로 옆에 사람처럼 대박이 났다더니 이런 뉴스 보면서 마음 흔들리잖아요. 그게 아니고 애초부터 나는 그렇게 위험한 투자는 하지 말고 예적금보단 좀 나으려면 한국 주식 이런 위험성 높은 거보다는 누가 봐도 망하기 힘든 친숙한 종목들을 위주로 이렇게 분산해서 잘 깔아놓으면 확실히 스트레스 덜 받고 성과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정말 이름만 들어도 아는 그런 종목들로 한번 시작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생활 속에서 기회를 찾는 걸 정말 강력 추천하고, 저도 그렇게 찾아서 투자한 종목들이 수익률이 좋았어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온라인 강의를 좀 하고 있는데요. 온라인 강의를 하다 보니까 물론 코로나 때문도 있고 코로나 덕분도 있지만 온라인 클래스, 이런 재능 기부, 재능 공유 이런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는 걸 몸소 체감했거든요. 그럼 제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이거 관련해서 투자할 기업이 없을까를 검색해 보는 거예요. 이제 한국엔 그런 기업이 뭐가 있을까, 혹은 미국에는, 혹은 글로벌에는 1등 기업이 뭐가 있을까 봤는데, 조금 생소하실 수 있지만 미국에도 그 전 세계 1등 재능 공유 온라인 기업이 상장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이제 이거다 이거 한번 투자해 볼까 해서 작년에 그걸 투자해 놨는데, 그런 기업들은 제가 이제 확실히 공감이 된 기업들이니까 떨어져도 그냥 냅두게 되고, 쭉 냅뒀더니 지금 1년 넘었는데 수익률이 꽤 좋거든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라든지 생활 속에서라든지 평소에 접하는 주변에서 조금 더 호기심을 갖고 관찰한 다음에 검색을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에서 찾는 건데, 이걸 저는 전략 이름을 지갑털이 전략 또는 시간털이 전략이라고 했어요. 제 지갑이나 뭔가 시간을 뺏어가는 기업을 찾아보시라. 하루나 주간이나 여러분 삶에서 뭔가 여러분이 분명히 시간을 쏟고 있는 분야가 있을 거거든요. 그게 특정 기업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어떤 취미에 관심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런 어떤 분야에 내가 지갑을 가볍게 열고 있다든지, 이런 기업들에서 분명히 투자 기회가 있을 거니까 그걸 찾아보는 게 일단 지갑털이 전략이고, 두 번째로 좋은 기업인데 또 돈 벌어주는 건 다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누구는 테슬라라는 기업으로 돈 많이 벌었다 그러는데 막상 내가 테슬라 투자하면 잃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의 공부는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업이 투자해도 되는 기업인지는 좀 봐야 되는데, 그게 두 번째입니다. 일명 제가 성독진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체크하실 리스트를 세 가지로 분류한 거예요. 첫 번째가 이제 성장하는가, 기업이 주식에서는 꿈을 먹고 자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장을 해줘야 되고, 두 번째로 독과점인가, 그러니까 1, 2, 3등인가를 봐야 돼요. 왜냐면 주식시장에서는 1등이면 더 프리미엄을 쳐주거든요. 1등은 괜히 1등이 아니다. 그래서 독과점, 적어도 2, 3등 안에 들어가는가,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가, 이거를 시장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진입장벽, 성독진 중에 진입장벽인데, 많이 오해하시는 게 지금 1등이 앞으로도 1등이라는 보장이 없다. 10년마다 통계를 보면은 1등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애플이 1등한 지도 10년이 이제 넘어가고 있거든요. 10년 전만 해도 전혀 다른 기업이 1등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1등이니까 쭉 냅두면 그냥 1등 하겠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전기차 1등이 테슬라라고 해도 10년 뒤에도 과연 1등이 테슬라일 수 있을지는 체크를 해보고 직접 공부를 해봐야 된다. 왜냐면 내 돈이니까. 그래서 성독진을 체크해주면 손쉽게, 생각보다 시간 별로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투자할 기업인지를 골라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저의 보너스 전략인데, 일명 아무나 이겨라 전략입니다. 이게 제 부제로 건물주 전략이라고도 해놨는데, 건물주분들은 동의하실지 모르겠는데, 건물주분들 특징이 세입자분이 어떤 분이 들어와도 크게 상관없잖아요. 주식 투자에서도 아무나 이겨라, 그러니까 건물주 같은 주식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데이터를 많이 쓴다, 그러면 데이터를 많이 쓰면 무조건 뒤에서 돈 버는 클라우드 기업이 있을 수 있고, 전기차 시대가 막 커진다 그러면 사람들은 대부분 전기차만 보거든요. 근데 전기차가 커지면 무조건 돈 버는 기업이, 예를 들면은 전기차에 들어가는 중요한 부품인 배터리 기업이 있을 수 있고, 전기차가 무조건 깔리면 충전을 해야 되니까 충전소 기업들이 또 돈을 많이 벌 거고, 그래서
그 뒤에서 웃는 일명 아무나 얘기하라 전략에 해당하는 기업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국 주식에 비해서는 미국 주식이 뭔가 뉴스가 조금 더 뭐 언어적인 문제도 있고 접근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저는 반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내가 뭔가 주식으로 대박을 내야겠다, 인생 역전을 해야겠다면 제가 봐도 한국 주식을 해서 하나의 두 개의 기업을 집중적으로 분석해가지고 하시는 게 맞을 수 있는데, 오히려 마음 편한 투자나,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도 본업이 있으시고 직장이 있으시거나 이 주식에만 전업으로 하시기는 힘들 상황이 많을 거예요. 퇴근하고 공부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저도 직장인으로서 최대한 효율적인 투자를 하기에 좋은 게 이제 미국 주식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심도 있게 공부를 안 하고 뉴스를 맨날 안 챙겨봐도 쉽게 망하지 않고 돈을 잘 벌 기업들로 많이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더더욱 미국 주식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그래도 이제 불안하신 분들은, 불안한 이유는 딱 두 가지라고 말씀드려요. 그 종목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거나, 두 번째는 너무 큰 돈이 들어갔거나. 우리가 투자해놓고 밤잠을 설쳐가면서 보는 대부분의 이유는 약간 그 기업을 잘 모르는데 투자해놓고 불안한 거예요. 떨어지면 어떡하지? 근데 잘 아는 기업에 투자해놨으면 별로, 물론 불안할 수 있는데 좀 덜 불안하거든요. 그냥 유튜브 보고 누구 말 듣고 그냥 투자하면 1%만 하락해도 막 그 사람을 원망하게 되실 거예요. 제 주변에도 의외로 수익률 좋으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뭐 50만 원, 100만 원 그냥 넣어놨는데 1년 뒤에 열어보니까 나 수익률 두세 배 났네,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무리하게 막 1000만 원, 2000만 원을 한 종목에 넣어놓으면 한두 달도 못 버티시는 거죠. 조금만 하락해도. 그래서 해답은 두 가지다. 조금 더 내가 공부를 하던지, 아니면 신경 안 쓰일 정도로 분산 투자를 한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쉽게 그 1등, 2등, 3등 기업 혹은 독과점인지 체크할 수 있는 팁을 드리자면, 시장 점유율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시장 점유율이 영어로 마켓 쉐어라고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는데 지금 테슬라가 시장 점유율 1등으로 있거든요. 그 테슬라 시장 점유율이 만약에 유지된다 그러면 되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늘어나면 완전 잘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테슬라 점유율이 계속해서 줄어든다 그러면 2등, 3등 또는 후발주자들이 맹렬하게 쫓아오고 있고, 그 땅이 있으면 땅 따먹기 해서 계속 뺏기고 있는 거예요. 서로 막 지금 땅 따먹기 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써서, 혹은 마케팅을 해야 되고 비용을 써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오기 힘들 수 있으므로 당분간 주가가 오르기 힘들 수 있다라는 것만 염두에 두셔도, 아, 지금은 조금 투자할 때가 아니구나, 혹은 조심해야겠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반대로 넷플릭스가 혼자 독점을 하고 있었어요. 미디어 스트리밍 시장을 넷플릭스가 먼저 진출해서 독점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디즈니가 진출한다고 발표하고 디즈니가 맹렬하게 쫓아오는 거예요. 매 실적 발표할 때마다 이런 점유율들이 자료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디즈니가 점유율이 점점 높아지네? 저 같으면 이제 점유율이 높아지는 쪽으로 한번 투자를 해보는 거예요. 반대로 넷플릭스를 들고 있었다면, 어라, 이거 디즈니 때문에 점유율이 줄어드네? 조심해야겠다. 그러면 조금씩 분할 매도를 한다든지, 아, 지금 위험하니까 더 투자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장 점유율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미국 주식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도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알파벳은 비싸다 그랬어요. 늘 저 주식을 왜 사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평균적으로 20-30%씩 올랐는데요. 20-30%씩 1년마다 오르면 결코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진 않은 수익률 같아요. 뭐 1년에 몇 배씩 벌진 못했지만, 그 이유가 이 큰 기업들이 돈도 너무 잘 벌어요. 사실 1년에 20-30%씩 돈 버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꾸준히. 근데 이 기업들은 너무 대단한 게, 제가 무조건적인 예찬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성장률이 떨어질만 하면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서 또 인수를 해요. 애플이 요즘 성장 동력이 떨어진다 그러면 갑자기 또 AR, VR 뭐 이런 새로운 그런 관련 기업들을 인수해가지고 우리 또 이런 신사업을 만들 거야 하면서, 우리 그래서 성장 동력 안 떨어졌거든, 이렇게 또 하면 사람들이 열광하고, 어떻게 보면 양극화가 좀 안 좋게 보일 수도 있지만 투자하기에는 잘 나가는 기업이 더 잘 나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어차피 이런 기업들은 내가 떼돈을 버는 목적은 아니지만 일종의 안전자산으로 한번 시작하시기에 너무 좋다, 타이밍 재는 것보다는 이런 기업들은 그냥 묻어놓는 용도로 꾸준히 사모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고 파는 타이밍 이런 게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도 하시는데, 정확하게 뭐 바닥, 고점 이런 걸 체크하는 건 참 어렵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다 같이 지금 영상 보시는 분도 바로 해볼 수 있는 게 두 개가 비슷한 말인데, 첫 번째가 고점을 달리다가 이제 하락할 때가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뉴스에서 여러분들 주식창 맨날 볼 수 없잖아요. 뉴스 1면이나 2면쯤에 갑자기 뭐 미국 증시 또는 한국 증시가 폭락했다 이런 기사가 가끔씩 나옵니다. 한 3달에 한 번, 혹은 뭐 코로나 같이 큰 위기는 한 1-2년에 한 번씩 와요. 그 폭이 뭐냐면 1년에 최고점 대비 20%, 30% 빠지는 일은 평균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 올까 말까 한 일인데, 결국 지나고 나면은 그게 기회였다고 다들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타이밍을 더 재고 싶다고 하시면은 1년 딱 잘 나가다가 어떤 내가 보고 있던 주식이 최고점 대비 한 20% 빠졌을 때,
그때부터 이제 슬슬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최초의 이제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고, 우량주들 통계 내보면 보통 여러분이 잘 아시는 주식들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20%, 30% 이상 빠지면 보통 다시 다 회복을 합니다. 시간의 문제일 뿐이죠. 두 번째가 비슷한 의도인데 일명 인간지표라고 하죠. 사람들이 많이 고통스러워할 때가 매수 타이밍이에요. 사실은 제가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지만 댓글에 그런 신호들이 많이 보여요. 소목님, 이 주식 지금 20, 30% 빠졌는데 손절 처리해야 될까요? 이거 누가 좋다고 해서 샀는데 도저히 안 됩니다. 아니면 저를 이제 욕하시면서 제 유튜브 보고 샀는데 많이 빠져서 힘들어요. 그러면 귀신같이 그 다음 주부터 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참 주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어려우면서도 쉬울 수 있는 게, 남들이 다 좋다 그러는 거는 돈 벌기 힘들고, 남들이 막 욕하면서 이 주식 이제 망했다 막 이럴 때 좀 용기 내서 살짝 소액이라도 넣으시면은 좀 좋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나 한번 경험 삼아서 연습 삼아서 해볼 수 있는 거니까, 좋은 주식인데 고점 대비 20, 30% 이상 빠졌다 그러면 좀 절호의 기회일 수 있고,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불신한다, 비관론적으로 말한다 이러면 그게 매수 타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도할 때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내가 이걸 왜 샀지 전략이라는 걸 쓰는 건데요. 저는 항상 매수할 때 무조건 옆에다가 연필이든 컴퓨터든 내가 이걸 왜 샀는지를 꼭 써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메리칸 에어라고 항공사가 있어요. 우리나라 치면 대한항공 이런 회사인데요. 당연히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완전히 박살났었는데 저는 이제 그걸 사놓고 그냥 코로나가 종식되면 판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좀 기다릴 수는 있겠지만 이 바이러스는 언젠간 사라질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시간은 걸릴 수 있지만 언젠가 오를 거면 최소한 예적금보다 나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슬슬 코로나가 줄어든다. 그럼 이제 제 매수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박살났던 거니까 샀던 이유가 사라지고 있으니 이제 판다. 이렇게 딱 명확하게 하는 거죠. 또 그리고 예를 들어서 2021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페이스북부터 해서 AR, VR 이런 기기 아실까요? 이제 차세대 빅테크 기업들이 모두 관심 갖고 있는 건데, 이제 그런 신제품이 나올 때 신제품이 나온다는 일정들이 미리 뉴스에 나옵니다. 그럼 체크해뒀다가 페이스북을 미리 사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신제품 나올 때쯤에 한번 지켜보다가 그 반응이 좋으면 쭉 들고 가고, 아니면 반응이 안 좋으면 판다. 이런 식으로 저는 페이스북 옆에다가 지금 신제품 기기 기대해 볼 것 이렇게 써놨어요. 남이 알려주는 이유 말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짜 명확한 한 줄의 이유를 적어 놓으시면 매도 타이밍에도 아주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엔잡러로서 수익원을 진짜 많이 확장하고 있고, 빠르게 저도 파이어족으로서 저는 얼마를 모아야겠다보다 얼마 현금 흐름이 나오겠다에 중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야 제가 지금 이 순간 몸이 아프거나 어디 하루 누워 있어도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이 돼야지 제가 안심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고, 이제 지금 가장 집중하고 있는 분야는 사실 미국 주식은 예적금 이상의 수익원을 만들어 놓는 용도로 쓰고 있고, 올해부터는 제가 이제 스타트업을 또 시작했어요. 저한테는 새로운 도전인데, 제 시청자분들이 MZ세대가 많거든요. 젊은 분들, 저랑 비슷한 2030 세대들을 위한 투자 관련된 플랫폼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걸 준비하고 있어서 다음엔 또 사업가 소몽으로 인터뷰 드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주식 덕분에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인생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미국 주식으로 수익도 냈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미국 주식이 정말 괜찮은 투자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거리감 두고 막막해 하지 마시고 한번 소액으로라도 해보시면 이렇게 좋은 재밌는 투자처가 있었나?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시작이 진짜 반이니까 두려워하시는 분들은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 이미 하고 계신 분들도 제가 알려드린 팁을 통해서 바로 적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과에 좀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이제 책에 더 많이 담겨 있으니까요. 책도 같이 함께 보시면 더 실전 팁들을 많이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책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고 행복한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